안녕하세요. 감정 맛집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삼킨 여자 7주차분 31회부터 35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1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 사장은 루시아에게 회장님으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냐고 물었는데 루시아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팀의 한 직원이 다급하게 미연과 우진이 우리 뒤통수 치고 주도하고 한 건이랑 파트너 계약했다지 뭡니까라고 합니다. 태경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중 계약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예, 그랬다네요. 계약 조건이 장난 아니라네요. 주도하고 한 건이 요즘 잘 나간다 했더니 결국 남의 협력사를 돈으로 뺏는구만. 한편 병실에서 의사는 민 회장에게 회사는 자녀들이 잘 알아서 하니까 이제 그냥 은퇴해서 좀 쉬라고 합니다. 맘 가는 사람에게 정 나누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주네요. 민 회장은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개통한 새 휴대폰으로 루시아에게 전화하여 이 번호 저장해두라고 합니다. 루시아가 상태 어떠냐고 묻자 직접 보러 오라고 합니다. 루시아가 민 회장 병실에 들어서자 민 회장이 아이고 비싸게도 군다. 이제야 얼굴 보여주네. 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에요 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라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자 루시아는 결국 그러겠다고 합니다. 세리는 침몰한 여자와 만나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주식 잘 챙기고 있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리는 안 그래도 큰 언니가 주식 필요할 때 달라고 했다고 하자 이 여자 기가 살아서는 자기 말 맞지 않냐고 하네요. 그러고는 주식 엄마한테 맡겨. 너 시집 갈 때 바로 돌려줄 테니까라고 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모태주가 엿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태주 말이 충격입니다. 걔가 누님 딸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얘 엄마 노릇하려고. 루시아가 민 회장이 젊었을 때 즐겨 먹었던 걸 준비하여 출근합니다. 민 사장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민 회장이 아침 인사차 루시아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민 사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렇게 전화를 받아도 되나? 민 사장은 김선재 변호사를 불러 퇴근 후에 루시아 뒤를 밟아보라고 합니다. 한편 민 사장은 문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더군요. 내가 문본을 스카웃해서 지난 4년간 플랫폼 수장에 앉혀서 얻은 게 뭐냐고. 리스크를 감수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대세인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고하자 문본은 매출, 실적 또 그 얘기십니까? 라고 하자 민 사장은 아니요, 나도 이제 문본의 경영 스타일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주도하고 한 건 대외적으론 입단속 중이지만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심각한 수준이에요. PB 상품 판매 순위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최대 미정산 사태로 폐업한 마켓홀리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 조만간 내가 문본을 잘못 본 게 아니란 걸 다들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김변이 루시아를 미행했다가 병원에서 민두식과 만나는 걸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민 회장에게 건넨 음식은 민 회장이 젊은 시절 일에 쫓겨 먹었던 주먹밥과 술빵이었고 루시아는 그걸 민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준비해 왔다고 하네요. 한편 김선재는 머리가 띵합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가 민두식 회장에게 어디까지 접근한 건지, 왜 돌아왔는지. 김선재는 민 사장에게 얘기합니다. 회장님은 한국병원 BIP 병실에 있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루시아를 부른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편 다시 회사 내에서의 한 장면. 루시아는 민두식과 통화를 끝내자 민 사장이 옆에서 방금 회장님과 통화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연락을 받았으면서 왜 나를 갖고 놀았냐고 합니다. 루시아는 왜 회장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자 민 사장 화가 나서 루시아의 뺨을 때립니다. 한편 좀 떨어진 곳에서 모태주가 이 장면을 휴대폰에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2회 요약 하이라이트. 문본이 이 장면을 보고 다가와서는 민 사장에게 이런 행동은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루시아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스텔라장, 모태주, 루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텔라장은 모태주가 촬영한 영상을 보며 민 사장 손버릇 나쁘다며 적당할 때 루시아에게 전송해주라고 합니다. 민간가 3남매가 병문안 갔지만 민 회장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은 돌아가고 민경채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남아 있습니다. 민 회장은 루시아에게 사람 붙인 걸 알고는 화를 냅니다. 민 사장이 딸뻘 되는 젊은 여자랑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민 회장은 못할 건 또 뭐 있어 라고 합니다. 민 회장은 루시아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만남은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오해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냐고 묻고 루시아도 그러겠다고 합니다. 출근길 민 사장과 루시아는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민 사장은 회장님 연락처 다 지워요. 먼저 전화도 찾아가지도 말고 오는 전화도 받을 거 없어요 라고 합니다. 한편 문보는 오판술 집에 내놓은 월세방에 들어가기 위한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연하는 공 실장으로부터 민 회장에게 갖다 줄 보양식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공 실장은 연하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하자 대신 뭘 해주면 될까라고 합니다. 연하는 서리를 찾는 전단지를 건네주며 비슷한 사람을 보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민 회장을 방문한 루시아가 자주 방문하기 힘들다고 하자 누가 방해하냐며 묻습니다. 그리고 루시아가 잠깐 손 씻는 사이에 루시아의 폰에 진동음이 울리자 민 회장이 루시아의 폰을 보는데 놀랍게도 민경채가 루시아에게 손찌검한 장면을 보고는 흥분합니다. 자네 경채한테 맞았냐니까? 라며 격분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3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경채와 김선재는 루시아는 물론 스텔라장의 뒷조사도 계속합니다. 스텔라장은 화가인 아들 호세가 그린 한 여인을 보며 말합니다. 널 목숨처럼 여겼던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측해보면 미국 유학 중이었던 민경채와 스텔라장의 아들 호세는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고 민경채가 민강유통 사장직을 맡기 위해 호세와 헤어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호세가 왜 죽었는지는 아직 극중에서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마도 정황상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민경채를 붙잡으려는 호세를 민두식이 갈라놓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시켜 죽게 만들었고 사고사로 위장하지 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혼자 술 마시고 있는 경채에게 지섭이 다가와 루시아가 더 큰 걸 노린다는 게 뭐냐? 고 묻자 경채는 고목나무에 꽃이 필 것 같아서라는 말을 합니다. 출근차 엘리베이터 앞에 선 루시아와 민경채 사장. 민 사장은 늙으면 언제나 사람 정이 고프고 이때 다가온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데 결국엔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민 사장은 김선재에게 회장님 복귀하기 전에 루시아를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합니다. 공 실장, 오자경, 민세리가 민 회장 병문안 갔지만 민 회장은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문보는 기존 협력사를 대체할 만한 협력사 리스트를 민 사장에게 건넵니다. 민 전무는 김변을 불러 언니가 루시아 뺨을 때린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변은 회장님이 그 여자를 단순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민 전무는 언니를 힘들게 하기 위해 아버지 생각을 찬성할까 반대할까를 고민합니다. 민 회장의 전화를 받고 회사 마치고 들르기로 약속한 루시아에게 민 사장은 갑작스럽게 김변과 함께 지방 물류창고 출장 갔다 오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예전 자신의 단골집이라며 분식집에 들러 뭐 좀 먹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전에 김선재 백설이라고 낙서한 게 그대로 있다며 백설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냐고 합니다. 한편 루시아를 기다리던 민 회장은 병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루시아가 온 줄 알고 노크하지 말래도라고 하자 루시아가 아닌 민경채가 들어와서는 루시아 안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는 루시아에게 김선재는 물류창고 담당자가 다른 날로 약속을 미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김선재는 백설이의 발작 버튼을 이용합니다. 차에서 루시아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며 괴롭힙니다.
김선재는 회장님 막내딸 얘기를 하며 예전에 한국 와서 큰 사고를 쳐서 재수 없이 한 아이를 죽였고 그 아이 시신을 자기가 수습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하자 루시아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내려 쓰러집니다. 이 장면은 좀 유감입니다. 루시아가 이왕 복수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김선재의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애써 태어난 척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백설이의 모습을 스스로 다 드러내는 건 좀 아쉽네요. 김선재가 루시아가 백설이와 동일 인물이란 걸 알지만 민 사장과 결혼하여 민강의 진짜 가족이 되고자 하기에 민 사장에게는 사실대로 얘기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이렇게 설정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은 나중에 김선재가 민경채에게 미움받는 때가 있으면 그땐 이왕 이렇게 된 거 물귀신 작전으로 사실을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4회 요약 하이라이트. 김선재는 루시아만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렸네요. 문본이 택시를 타고 루시아 곁으로 왔네요. 문본은 애초에 출장은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되는 한편 민 사장과 김변이 왜 이렇게 루시아를 못살게 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본부장님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며 말을 하지 않네요. 집으로 돌아온 루시아는 스텔라 장과 얘기합니다. 루시아의 얘기를 들은 스텔라 장은 흥분하여 그 인간 정말 딸 친부 맞아? 라고 합니다. 사실 김선재가 악의로 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루시아가 반박하면 루시아 스스로 백설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니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김선재는 루시아의 이 약점을 알고 이 짓거리를 계속할 겁니다. 민경채가 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 남자를 버렸는지,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했는지, 왜 여태까지 연애도 못하고 일에 미쳐 사는지. 그 사람은 내 심장이었어요. 제가 조건 없이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으니까. 오너리스크 생기면 저도 아버지 용서 못해요라고 합니다. 한편 김선재는 병실로 찾아와 협력사 재계약 건으로 얘기합니다. 민 회장은 협력사를 빼오지는 못할 망정 있는 협력사 뺏기는 건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자 김변은 문본이 계약 기간 남았으니 잘 알아서 할 거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회장님이 협력사 재계약에 관심 많다는 사실을 민 사장에게 보고하며 만약 협력사 뺏기면 온라인 사업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본은 물론 루시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루시아가 민 회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민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오라고 하여 가보니 민 사장도 함께 있네요.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며 이거 받아둬. 자네가 내 목숨 구해준 값이야. 부족하면 말해. 용건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봐. 2번 다시 찾아올 일 없어라고 차갑게 얘기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그동안 루시아에게 다정하던 민 회장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한 건 왜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5회 요약 하이라이트. 민 회장의 병실. 루시아는 민 회장이 건넨 봉투를 집어들고 병실을 나갑니다. 민 회장은 함량 미달인 이 오래비 대신에 너가 내 후계자란 생각엔 변함이 없어. 너도 분명히 해. 그놈 버리고 회사를 선택한 건 너야. 너의 야망이 너의 사랑을 버렸다고. 이제 너하고 나 계산 다 끝났어. 더 이상 애비 탓 말아라고 합니다. 스텔라 장은 루시아를 놓고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야. 그 부녀는 한치도 다르지 않거든 이라고 하며 민 회장과 민 사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는 술 한잔 하고 있자 지섭이 아버지가 뭐 때문에 불렀냐면서 너 혼자 아버지랑 맞다이로 유산 정리하고 회사 독식하면 그땐 나 진짜 너 안 본다고 합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루시아와 민경채. 루시아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누구 맘대로 계산을 끝내. 시작은 당신들이 했지만 끝내는 건 내가 해. 민경채와 김선재는 루시아 처리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김선재는 회장님도 당장은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루시아가 다르게 접근해오면 장담할 수 없어요라고 합니다. 결국 눈앞에서 치워버리자고 합니다.
한편 루시아는 스텔라장에게 협력사 재계약이 불발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쟁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의 웃돈까지 얹어줘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문태경이 덮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문태경은 오판술의 집 월세방으로 돌아와 고민합니다. 이번에 협력사 재계약 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되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민강에서 밀려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비밀금고에서 아버지 관련 문서를 훔쳐낼 수도 없고 조필두 씨는 왜 안 나타나는 건지. 한편 민 회장은 생각합니다. 루시아, 자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난 민강을 지켜야 하거든. 내 목은 내줘도 회사만큼은 안 돼. 한편 민전무는 루시아를 부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소집될 이사회에서 문본이 경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수정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이사들 많으니까 문태경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며 대신 루시아에게 아버지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 회장을 잘 구워 삶아서 민경채를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달라고 합니다. 민세리는 가짜 친모와 연락하여 주식 들고 아예 미국으로 뜨려고 합니다. 문보는 루시아와 함께 신규 협력사 좀 둘러보고 오겠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신규 협력사들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회사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보는 믿고 있는 게 있다면서 경쟁사에서 조만간 문제가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경쟁사 뺏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만약 그 경쟁사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협력사 재계약건에 대한 문책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문보는 용건이 있다면서 민 회장 병문안 중입니다. 민 회장은 문본이 협력사 재계약건 얘기를 할 거란 걸 알고 있네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 중에 노숙자 차림의 조필두가 지나가는 걸 발견합니다. 루시아에게 주차를 부탁하고 급히 내려 벤치에 앉는 조필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 태양을 삼킨 여자 7주차 31회부터 35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